인구가 줄어드니까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락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맞추어서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고, 내 집 마련과 투자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와 부동산. 사람은 누구나 집이 필요하죠. 누구나 오늘 자기 몸을 이어야 될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사거나 임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인구와 부동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구가 많아서 나쁠 것은 없죠. 하지만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1980년대에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살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인구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이야기가 많은데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한 명이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낳는지 이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낮다고 하는데 CIA의 월드 팩트북 추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조사 대상국 235개국 중에 23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불과 몇십 년 전에 인구 폭발을 걱정했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1970년대에 합계 출산율은 4.53명이었는데요. 지금은 2020년 기준으로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소멸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벌써 지방 소멸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통폐합하는 초중고 또는 폐교가 되는 초중고가 늘어나고 많은 지방 대학교들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0.7로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 위기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국가 소멸 징후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시작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산부인과, 소아과는 의대생들 기피 전공 1순위가 되었고요. 지방에서는 임산부가 출산이 임박해지면 병원을 찾아서 위험한 여행을 떠나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학교 붕괴도 심각한데요. 살기 좋다는 서울에서조차도 올 들어 폐교된 학교가 4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 과연 부동산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주요 도시의 인구 증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 1000만 명이 넘어가던 인구가 20년이 지난 지금 76만 5천 명이 감소해서 마이너스 8%의 증감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산은 더 심각한데요. 36만 5천 명이 감소해서 마이너스 10%의 감소율을 기록했고, 경북의 중심 대구광역시는 14만 6천 명이 감소해서 마이너스 6%의 인구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도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방의 소도시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인구가 당연히 줄어들었으니까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는 게 맞겠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울은 인구가 20년 동안 8% 감소하는 동안 KB 시세 기준으로 120%의 아파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KB 시세가 120%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이것보다 몇 배 더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산은 어떨까요? 부산은 93% 상승했고 대구는 78% 상승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집은 몇 배씩 오른 것이죠. 자, 그럼 인구 감소는 집값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단기적인 전망을 할 때도 인구 소멸이 곧 다가와서 집값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인구 소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근 20년 동안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아주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수도권인데요. 서울은 인구가 마이너스 8%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은 KB지수 기준으로 120% 상승했습니다. KB지수보다 실제로는 몇 배 더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는 인구가 20년 동안 30% 늘어났습니다. 인구가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집값도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집값은 아쉽게도 89% 상승해서 서울보다 상승률이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서울보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가 집값 상승률이 더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천은 인구가 20년 동안 16% 증가했는데요. 아파트 가격은 64%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경기도나 인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경기도나 인천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과연 인구의 감소는 집값의 하락이랑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인구가 줄었는데 왜 집값이 더 오르고 인구가 증가한 지역보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왜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인구수만 주목할 게 아니라 세대수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한 세대가 한 채의 집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서울의 세대수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인구가 10% 줄어드는 20년 동안 세대수는 18.3%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세대수 증가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났는데요. 세대수가 18.3%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18.3% 정도의 집이 더 필요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집이 18.3% 이상 순증했을까요? 집은 멸실되는 게 있죠. 멸실되고 신축이 되어야 하는데 멸실이 100세대, 신축이 150세대라면 150세대가 늘어난 게 아니라 50세대가 늘어난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을 대부분 공급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반드시 기존 주택의 멸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순수 증가분은 크지 않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증가하는데 집의 공급이 세대수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 압력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서울의 인구수 감소는 어쩌면 집이 부족해서 일지도 모릅니다.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집을 공급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는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울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추세라면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인구는 계속 줄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소득의 증가가 있었죠. 소득이 한 마을에 100명이 살고 있는데 100명의 총소득이 1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서 100명이 90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소득이 2배로 늘어나면 소득은 1억 8천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인구가 90명으로 줄었는데 개개인의 소득이 2배로 증가하니까 1억 8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늘어나니까 집값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가 않고 오르는 것입니다. 자, 결국 집값은 돈이 많으면 오르는 것입니다. 인구보다는 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표현하는 유동성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20년 전보다 현재 유동성이 299%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9%가 줄어들었지만 돈이 3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구수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수도 있지만 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인구가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오르게 되는 것이죠.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말을 했죠. 인플레이션은 지극히 화폐적인 현상이다. 화폐가 늘어나면 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이 모이는 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 선호하는 곳이 될 건데요.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인구가 줄게 되면 그 돈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결국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고 오르는 곳은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지는 곳은 계속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과 투자를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내 집 마련은 전국 주요 핵심 지역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핵심 지역은 더 오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산은 그곳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맞추어서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인구와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